반갑습니다.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. 오늘은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. 제가 이전부터 말했지만 제가 세무사 시험 유예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회계학 일부를 준비할 때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고, 실제로 일단은 회계학 일부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책이든 있는 그냥 기출문제, 배점표 혹은 빈도표 분석입니다. 아무래도 세무사 시험과 다르게 회계사 시험은 다양한 주제가 여러 가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기출문제 형태가 아예 첨예하게 다르네요. 아무래도 회계사는 15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한 해에 다양하게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세무사 시험 보시면 거의 뭐 크게 두 문제죠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출제는 해도 있지만 뭐 그래봐야 사실 다양성 부분에서 회계사가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여러 주제를 출제가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회계사 주제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, 또 올해 24년도 시험처럼 좀 이렇게 특정 두 가지 주제에서 나름 지엽적이었죠. 세무사 시험 기준으론. 하지만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는 냉정하지만 그리 지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유예생이 되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지엽적인 것과 다양성을 커버하기에는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영어가 적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이제 세무사 시험 기준 SA B급입니다. 먼저 좀 볼 것은 일단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S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마친 상태이고,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S급에 녹색 이렇게 칠이지 않습니까? 제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. 그러니까 S급은 이미 공부가 다 끝낸 상태이고 이제 좀 A급 중에서도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 보시면 건설계약 이 부분이 조금 세모인데요. 선생님은 사실 S급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빈도나 이렇게 좀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될 때 건설계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S급으로 남겨두고 있고, 재고자산과 농림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래도 재고자산 자체가 큰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조금 주제 커버리지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,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준의 교재가 김영덕 선생님 거거든요. 근데 재고자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뻔하더라고요. 왜냐면 처음에 그 예전에 취득원가 구하는 거 세무사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된 거 있잖아요. 뭐 포장 진입로나 뭐 이런 게 있고, 뭐 건설인데 일괄 취득했고, 뭐 건물은 부시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, 그런 유형의 문제와 소매제고법, 그리고 FOB 선적지, 인독지, 아니면 위탁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내 거 재고자산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, 그런 게 좀 전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이나 수확물 회계 처리, 그리고 이제 뭐 생산용 식물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, 정부 보조금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, 뭐 그 정도가 다인 것 같고,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요거를 물론 제가 회계사를 본다면 요건 S 플러스급이지만 세무사 기준에서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틴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, 최근에 세무사 시험에서는 좀 출제가 너무 자주 되고 있죠. 그래서 뭔가 B급까지 떨어뜨리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. 왜냐면 그리고 과목의 전체적인 이렇게 굵직한 툴인 감가상각비나 재평가, 손상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수업 목적으로나 아니면
이게 공부 전반적인 공부 형태로나 좀 A급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.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무형자산이 의외로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 무형자산이 그리고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식별 가능하다, 통제 하당하다,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의 뭐 유입이 증가한다, 뭐 이런 것들처럼 말이 어렵고 내용 연서가 뭐 비한정이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의 방법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충당부채도 마찬가지고 좀 자주 봐야 됩니다. 이게 뭐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손실 예상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봐서 이해해야 하고 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출제가 잘 아직까지는 잘 안 되죠.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물음 하나로 구성되면서 하나를 이렇게 껴들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고기간 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오류 수정이라고 비슷하고 보면 되죠. 아무래도 오류 수정도 언제 어디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고 보고기간 후 사건도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자본이죠. 자본은 이렇게 회계사 시험에서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뭐 많아야 네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출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익거래도 물론 배우지만 일단 자본거래, 주주와의 거래, 현재 주주와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가 주가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주식 거래를 안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, 자사주 매입을 한다. 이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한다, 자사주 매입한다, 그리고 주가가 즉각 반응하거든요. 예, 그런 경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, 이 부분은 좀 어, 어려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으면. 그래서 이제 요런 카드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, 수익 파트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올해죠 이제 24년도에 수익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자본의 중요성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법인세 회계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주당이익 사업결합인데요. 이 법인세 회계는 사실 주관적으로 했습니다. 왜냐면은 법인세 회계가 좀 쉽게 출제가 됐죠. 최근에 근 5년간 세무사 시험에서. 근데 이런 경우에 5년 안에 한 번 더 약간 폭탄식으로 한 번 내는 것도 약간 유행을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회계가 이렇게 약간 좀 너무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기준보상 이게 올해 나왔죠. 근데 예전에 제가 지금은 딱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기출문제표 보시면은 예전에 세무사 시험에서 현금 조건부 주식결제형 이렇게 이게 출제가 됐는데 그때 너무 쉽게 냈어요. 그러니까 현금 결정을 할 줄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게 출제가 됐고 올해 나름 다들 어렵다고 하는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법인세 회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조금 더 지엽적이고 조금 더 이게 세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. 요즘엔 좀 그런 경계가 없죠.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뭐 재고자산에서 콜풋이 왜 나옵니까? 그냥 그런 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? 24년도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세법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. 특히 유해생들한텐. 그 이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착실하게 기본부터 하는 게 맞지만 특히 세무회계를 여러 번 보신 분들에게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회계 변경 오류 수정은 뭐 언제든지 사실 S급이지 않겠습니까?
이 전체적인 주제를, 이 모든 주제를 너가 공부 잘했니?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,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니까 이것도 S급입니다. 주당이익도 충분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복합금융상체 자체랑 이제 결합해가지고 주당이익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는데 제 연습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유예생 문제더라고요. 세무사 시험 기출 문제를 유예생 문제로 갖다 놨는데 어, 그래서 그런지 또 근데 출제가 안 된 지 꽤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S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. 물론 이것도 다 산술적인 데이터는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거기서 조금 조정된 표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철저하게 주기성을 기준으로 올려드린 건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정상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. 사업 결합이 S급이죠. 이제 충분히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영어권이죠. 영어권 구하고 뭐 손상이 됐는데 아니면 보고 아니면 이제 측정 기간 중 측정 기간 내 측정 기간 이후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그냥 간단하지만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고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고급회계가 안 나왔죠.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고급회계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좀 버리자니 사실 이건 버려도 합격합니다. 뭐 이렇게 되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. 왜냐면 저 역시도 동차상일 때는 S급 사업 결합만 하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예, 솔직히 제 능력의 부재가 맞죠. 명백하게 인정을 하지만 유예생이 됐을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고급회계가 출제되면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풀지도 못하고 접근조차 못하는데 이분들은 풀면 사실 예를 들면 이게 10점만 출제돼도 거의 뭐 20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예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싫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누구 말을 선택하기에는 좀 본인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어,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. S급이랑 여기 녹색 부분은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. 지금까지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중간중간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형태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어, 조금 공부 속도가 좀 제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.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앉으면 괜히 공부가 잘 안 되고 좀 다른 짓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아무래도 요즘에 회사가 좀 가을철, 겨울철 준비하면 저희 회사는 좀 많이 바빠서 야근도 좀 잦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없기도 하고 좀 피곤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할 건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.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공부 진도 같은 거 하시면 그냥 댓글에 남겨주세요. 남들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. 왜냐면 일단 첫 번째가 누군지 모릅니다. 여러분들 얼굴이나 뭐 이런 거 모릅니다. 근데 이런 거를 써보고 내가 얼만큼 공부했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얼마 하루에 얼마 했고 일주일에 얼마 했고 2주에 얼마 했고 한 달에 얼마 했고 이런 것들 기록으로라도 좀 짧게 짧게 남기는 게 진짜 한두 줄이라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의미로 약간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효과를 꼭 같이 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네이버 카페가 좀 그런 목적으로 좀 설립된 것도 있는데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유튜브 활성화가 더 먼저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여러분들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본인이 이번 주에 어떻게 공부했고 아니면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진짜 한두 줄만 남겨주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좋아요. 이건 해보신 분, 꾸준하게 해보신 분만 알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요. 저도 오늘 영상 올리고 또 회사 가서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자료도 만들고 공부들 하고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.